제가 아주 쇼킹한 그런 뉴스를 접해서 선생님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티아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 걸그룹이었어요. 그 걸그룹에 아름 씨라고 그 걸그룹의 한 멤버였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 씨가 2019년 비연예인 사업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임신 중인 상태에서 결혼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2022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는 둘째를 또 출산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 아름 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너무나 쇼킹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혼 발표면 이혼 발표에서 끝나고 또 몇 년 있다가 뭐 재혼을 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여자는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발표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예비 남편의 얼굴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름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전부터 저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정할 수 없고 보여줄 증거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였기에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례한 단어를 입에 올리며 농간해 왔지만 제가 떳떳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요. 마지막까지 무례한 단어를 입에 올리며 농간해 왔지만 이 표현은 아마 이 전 남편이 이 여자에게 바람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라는 것의 정의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도 혼자 출산해 왔으며 숱한 시간을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아이들 생각에 오랜 시간 허덕이며 버티며 살아왔지만 이젠 즐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며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면서 재혼 계획을 밝히면서 아름 씨는 전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혼이었지만 법적으로만 도장을 못 찍었을 뿐이에요. 라면서 앞뒤 사정 모르는 악플러들은 형사처벌할 거예요. 라고 이제 글을 끝맺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발표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악플을 달면 형사처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약간 좀 기분이 나쁘면서, 아니, 그렇게 조용히 하고 싶었으면 이런 걸 발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조용히 끝내면 될 텐데, 왜 이걸 발표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형사처벌할 거다 이런 협박을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김영웅 씨의 우승뿐만 아니라 우승 배경까지 맞춰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주명리학 상담가 문정우 선생님. 그 이후 유튜브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이스트롯 박세욱 씨의 우승을 맞추셨고요. 이번에 열린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씨의 우승을 황영욱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예측하셔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미스터트롯2의 안성훈 씨의 우승까지 다 적중하셨죠? 해당 영상은 댓글란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영상에 연결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우 선생님은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사주풀이의 깊이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간, 즉 숨어있는 글씨를 알아보는 탁월한 직관력과 안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을 바쳐 정우 핵심 실전 명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주는 점이나 미신이 아니라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서 태어난 년 월 일시를 계산해 타고난 인성과 기륭화복을 예측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사주풀이를 해보면요. 네.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극단적인 성격이 있어요. 94년 4월 19일 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갑술, 무진, 을에, 일에 태어났어요. 이러면은 생각이 정말 없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말을.
생각이 번뇌망상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합니다. 정신병이 우울증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당연하죠. 네네. 예, 합술, 무진, 의뢰 그러면은 여린 하초가 산 위에 있는 하초예요. 그럼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근데 진의 원진 그러면은 이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진술충하면 이게 또 후회할 일을 해요. 예. 이게 참 안쓰러운 애인데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운이 베렸어요, 운이. 운이 안 좋다고요? 30살로 들어와갖고 네. 25세부터 막 기고만장해요, 속으로는. 근데 누가 안 알아줘요.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낙담을 하겠네요. 그러죠. 네. 이제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모든 주위 사람들이고 누구고. 네. 그래가지고, 자, 내가 쭉 보니까요, 이미 27 되기 전부터, 네. 그때부터는 27부터는 정말로 남편하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3, 4년 전부터 이 아이 말한 거 하나도 들은 거 없어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네. 작년에 둘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혼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면 둘째 아이를 갖거나 낳으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창옥 씨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할 때 안 들어봤어요? 김창옥 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잖아요. 그래도 자식은 5 낳았다고 김창옥 씨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부부니까 그래도. 예, 3년 전부터 정말로 못 살 걸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식 때문에 살아왔단 말이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생긴 거를 이제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남편이 그렇게 싫으면 지워버리거나 그러는데. 그렇죠. 차마 그러지는 않았네요. 아니,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다 알아요. 그래요? 여린 하초가 봄에 났으면은요. 네. 자, 겨울에서 봄이 오면 하초들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잘 자랍니까? 잘 못 자랍니까? 잘 못 자라죠. 못 자라죠.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꽃샘추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주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말은. 꽃샘추위 오면 다 어딘 가는 것들은 또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초니까. 네. 예. 근데 또 해일이니까 또 물이거든요. 물. 한겨울이나 똑같은 때에 나왔어요. 근데 태양이 필요한데 태양이 뭐냐? 목생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뇌에서. 어쨌든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이 사람은 낳을 때부터 자식이 없으면 죽는다는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봤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짠하고 그러네요. 짠하죠. 네네. 이게 대운에서고 세운에서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데 30살부터는 대운에서 뭘 결정 짓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30살부터. 네. 그 안에 한 3, 4년은 참았어요. 죽지 못해 참은 거죠. 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다양하니까 자기 자에다 상대를 재면은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 안 죽으니라고 다행이에요. 그 탕화살이란 그 글씨가 있었으면 아마 이때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 살이 없었으니까 살아냈어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고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건 발표는 누가 옆에서 정말로 이 사람을 설득시킬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올해 운이 뭐냐? 편이네, 비견이에요. 그럼 뭐냐? 자, 계획 차질, 타인으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오는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자기는 지금 아름 씨가 조금 이제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은 네. 전 남편이 이제 너무 말을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건 토해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주상이라도 못 참아요.
대차질 타인으로서 고통이란 글씨가 그 돈이라는 글씨하고 합해갖고 상관이라는 글씨로 하면 상관은 내가 뭐라 한대요? 표현을 하고 현재 상태를 탈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묘년 묘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묘에서도 묘수라 봐 해갖고요. 월에서 상관이 날뛰고 있어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토해내지 않으면 죽음 직전에 지금 토해낸 겁니다. 내가 만일에 이걸 봤으면은 이제 아름 씨한테 설명을 해주죠. 사주를. 설명을 했으면서 아름아 이러면 안 돼. 내 손녀 같은 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아름아 올해는 네가 이런 운세라 지금 못 참아. 어차피 내년에 후회해요 지금 아름 씨가. 이게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되거든요. 이래 보면은. 네. 아름 씨가 못 참는 게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세상에서 나나 자기 이해하지 아무도 아름 씨 이해할 사람 없어요. 아름 씨가 만일에 내 유튜브를 보면은 아름 씨 지금부터 나는 아름 씨를 100% 이해해요. 너무 안쓰럽고 짠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화가 나고 주위 사람들이 뭐시라 해도 자, 그 사람들이 아름 씨 인생 살아준 거 아니니까 이미 또 그 사주 흐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이. 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도 아름 씨 걱정 없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어떻습니까? 예, 이게 아름 씨는 이제 시를 몰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은 네. 항상 태양을 마주하고 살면은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치밀한 계산도 있는데 돈 관리도 잘 할 거예요. 치밀하니까. 근데 돈을 빌려주기나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돈은 언제든지 쓰고는 살아요. 네. 큰 부자는 못 돼도 네. 조그만 부자는 됩니다. 그 대신 아름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름 씨가 그렇게 편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쓰고 살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소부가 되려면은 자녀들을 아름 씨가 챙겨야 돼요. 왜 자녀들을 챙겨야 되냐? 목생화 그러면 태양이 있어야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돈을 버는 요령이 아름 씨는 자녀들한테서 나와요. 이렇게 문정우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아름 씨는 자녀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혼의 빠른 협의를 위해서 자녀들을 보낸 상태라고 해요. 이건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까요? 사주에 돈은 많은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태양이 없어요. 술 중에 정화가 저 산 넘어가 있는데 아마 진술 충이면 그러면 자녀 하나가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약해지든지. 네. 아름 씨는 지금부터요. 내 말 꼭 듣고요. 난 절대 아름 씨한테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올해 이렇게 상상의 발언을 한 것은 네. 얼마나 죽겠으면 죽음을 걸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정말 함부로 악플 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 씨가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참으세요. 그러면은 35살 이쪽 저쪽부터 타고 올라가 울타리가 생겨요. 35살부터는 좀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쪽 저쪽으로 좋아져요. 네. 다행이네요. 예. 35 다 안 갔어도 네. 태양이 지금 세운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해 계묘, 갑자, 을축, 병인 그러면은 올해가 33부터요. 33부터 좋아진다, 서서히. 네, 태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네,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름 씨 지금부터는 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처신을 하세요. 예? 자녀들을 꼭 품으려고 노력하세요. 자녀들을 꼭 품으려고 노력해요. 예. 만일에 주고 하기로 했다 하면은 네. 자,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고 자,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네. 마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합니까, 요즘은? 돈으로 하죠. 돈으로 해야 돼요, 돈으로. 네. 돈이 어디가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쏟아부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앞으로 저축을 하더니 보험도 싹 들어주고 정신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아이들 네. 앞으로 네.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
아름 씨는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융자를 좀 내서라도 땅을 사서 나무를 심든지. 네. 그러면은 아름 씨는 앞으로 잘 살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참 안쓰럽네요. 사람이 이제 이 밝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자기 편인 남자는 새로 만난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네. 이 사람 하나만 자기 편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도 이 열이거든요, 이 사주가. 네. 자기 자신한테도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지금. 그 남자한테도 확신을 주고. 왜 그 남자가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글을 보고 좀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예, 지금 죽기 직전에서 살고 싶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상태예요. 눈물 나네요. 목숨을 걸고. 네.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안쓰럽지요. 네. 너무 안쓰러워요. 소송에서 이기고 지금 다 필요 없고. 네네.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자녀들만 자주 만나게 해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니까 이 여자가 작년에 이미 극단적 선택 수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돌봐야 할 수준이라고 나왔었대요. 그렇죠. 하세요, 말아보세요. 내가 맞지 않아요. 그러네요. 너무 불쌍하네요. 나를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주를 꼭 알아야 합니다. 사주 상담이나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010-2035-9873으로 전화를 걸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나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상담 중인 경우가 많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건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